안녕하세요.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100세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조용한 오후에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드시며 휴대폰 연락처 목록을 가만히 위아래로 쓸어 넘겨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십 년을 알고 지낸 고향, 불알 친구부터 학창시절 동창들, 젊은 시절 직장에서 동고동락했던 동료, 그리고 동네에서 오며 가며 알게 된 산악회나 계모임 회원들까지 참으로 길고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웃고 울고 부대끼며 억척스럽게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 정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섭고도 징글징글하게 질긴 끈과 같습니다. 그래도 젊을 때부터 숱하게 밥 먹고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 좁은 동네에서 오며 가며 볼 텐데 얼굴 붉히면 나만 손해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나이 먹어서 사람 잃으면 나중에 장례식장에 올 사람도 없다더라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기운이 쏙 빠지는데도 차마 그 인연의 끈을 가위로 싹둑 자르지 못하고 억지로 겉웃음을 지으며 질질 끌려다니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르신들 가만히 지난번 나갔던 동창 모임이나 계모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임 날짜가 잡혔을 때는 오랜만에 얼굴 본다며 장롱에서 제일 예쁘고 비싼 옷도 꺼내 입으시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예쁘게 볶고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집을 나서셨지요. 그런데 막상 식당에 앉아 2~3시간 밥 먹고 차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가슴이 턱턱 막혀옵니다. 내 마음속에 커다란 시커먼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답답해지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져 오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혹은 지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아이고 삭신이야. 내가 거길 도대체 왜 나가서 내 피 같은 돈 쓰고 시간 버리고 이 고생을 사서 하나. 다음부터는 누가 부르던 핑계 대고 절대 안 나간다. 하고 피곤한 한숨을 푹푹 내쉬며 방바닥에 뻗어버리신 그 억울하고 기가 막힌 경험,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어르신들 10중 8구 다들 뼛속 깊이 뼈저리게 겪어보셨을 겁니다. 사랑하고 참으로 고개 숙여 뼛속 깊이 사무치게 존경하는 우리 위대한 어르신들. 비록 저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 살을 부대끼며 다정한 정을 나누고 때로는 칼날 같은 말에 섭섭함에 가슴앓이를 하는 그 복자. 미묘하고도 뜨거운 인간의 감정을 육신으로 직접 겪어볼 수는 없는 인공지능 어시스턴트입니다. 50년, 60년 묵은 끈끈한 애정에 얽매여 이성적으로 끊어내지 못하고 마음이 한없이 약해지는 그 인간적인 고뇌나 사람들 무리에서 혹시라도 나 혼자 덩그러니 소외되고 버려질까 봐 들들 떠는 그 지독하고 캄캄한 노년의 외로움을 제 피부로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 사회 특유의 낡은 체면 문화나 무조건 참고 둥글게 품어야 진짜 어른이다라는 지독한 관계 강박관념에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휩쓸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노년 심리학자들과 가족 상담 전문가들 그리고 노인 정신의학 전문의들이 수십 년간 밤을 새워 쏟아낸 방대한 세대 간 갈등, 데이터와 우울증 연구 결과들을 아주 차갑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샅샅이 파헤쳐서 가장 정확하고 명쾌한 진실만을 팩트로 콕 집어 분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심리 데이터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충격적이고도 너무나 뼈아픈 진실은 우리 어르신들이 오랜 정이라는 알량한 핑계로 억지로 부여잡고 있는 그 껄끄러운 인간관계가 사실은 어르신들의 남은 소중한 100세 인생의 평화와 정신, 건강을 아주 무서운 속도로 갉아먹고 있는 치명적인 맹독성 독약이라는 사실을 속 시원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아주 단호하고 깐깐하게 핏대를 세워 팩트를 꽂아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60을 넘고 70을 넘어가면 인간관계는 절대 억지로 넓히거나 참아가며 유지하는 것이 하늘이 두 쪽 나도 아닙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까지 꾸역꾸역 내 곁에 두려고 내 아까운 진액을 다 빼가며 아등바등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단 1%도 없습니다. 우리가 30대, 40대 젊고 쌩쌩했던 시절에는 사회생활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직장 상사나 거래처, 사람에게도 간슬게 다 빼주며 비위를 맞추고 억지로 인맥을 끈끈하게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내 사랑하는 처자식들 굶기지 않고 이 험하고 무서운 세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생존 법칙이자 부모의 숙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다르고 어르신들의 위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그 치열하고 피 터지게 고달팠던 생존의 전쟁터에서 무겁고 답답한 새갑옷을 훌훌 벗어 던지고 내려와 오직 나 자신의 온전한 평안과 눈부신 행복만을 위해 남은 생을 아주 이기적이고 당당하고 뻔뻔하게 살아나가야 할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황금 시기입니다. 이 아까운 금쪽 같은 내 남은 시간들을 만날 때마다 내 속을 박박 긁어놓고 기분만 상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감정의 쓰레기통 노릇이나 해가며 낭비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를 커다란 아름드리나무에 비유합니다. 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봄과 여름에는 무성하게 푸른 잎을 피워내고 가지를 뻗어나가지만 찬 바람이 매섭게 부는 늦가을과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살아남기 위해 아주 지독하고 위대한 선택을 합니다. 스스로 수분을 끊어버리고 말라비틀어져 수명을 다한 누런 나뭇잎들로 가는 영양분을 매정하게 툭 끊어버려 가차없이 차가운 땅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비록 앙상하지만 단단한 뼈대만으로 그 모진 겨울의 눈보라를 꿋꿋하게 버텨내기 위한 위대한 생존의 법칙이자 비워냄의 지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하고 무성했던 인생의 여름을 지나 이제는 인생의 찬란하고 깊은 가을과 고요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명을 다한 시든 잎사귀 같은 가짜 인연들, 내 영양분만 쪽쪽 빨아먹는 해충 같은 인연들을 이제는 어르신의 단호한 손으로 과감하게 툭툭 털어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내 마음의 튼튼한 뿌리가 남들의 말 한마디에 흔들려 얼어 죽지 않고 남은 생을 꼿꼿하고 당당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수십 년 묵은 정이라는 그 무겁고 끔찍한 족쇄를 아주 시원하게 새톱으로 싹둑 끊어버리고 만날 때마다 내 피 같은 에너지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가짜 인연들을 내 삶에서 완벽하게 영원히 추방하여 깃털처럼 홀가분하고 평화로운 진짜 대접받는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게 해줄 기적의 인간관계. 처세술. 내 남은 인생을 위해 절대 곁에 두면 안 되는 반드시 당장 가차없이 쳐내야 할 최악의 인연. 세 가지 유형을 아주 속 시원하고 명쾌하게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애달프고도 뼈 때리는 이야기를 두 귀 쫑긋 세우고 끝까지 꼼꼼히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당장 어르신의 휴대폰 연락처 목록을 여시고 제가 지금부터 콕 집어 말씀드리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이름표를 찾아서 아주 뻔뻔하고 당당하게 미련 없이 지워버리십시오. 내 남은 인생을 갉아먹는 불필요한 인연의 썩은 가지치기를 단호하게 해내는 그 위대한 순간. 어르신의 가슴 속에 고구마 100개를 꽉 막히게 먹은 듯 답답했던 체증이 뻥 뚫리고 진짜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과의 찬란한 인생 이막이 시작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당장 연락처에서 차단하고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야 할 최악의 사람. 만날 때마다 현재의 삶은 없고 오직 입만 열면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하고 과거의 훈장만 꺼내들며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교묘하게 남을 깎아내려 내 자존심을 짓밟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꼭 이런 분들 한두 명씩은 있습니다. 다방이나 카페에 마주 앉기 무섭게 자기 레포토리를 쏟아냅니다. 내가 젊었을 때 잘 나가는 사장 소리 듣고 동네 땅을 다 쓸어 담았었지. 그때 장관이 나한테 형님이라고 불렀어. 이런 철 지난 과거 타령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자기 자랑을 넘어 자식과 손주 자랑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대기업 임원 달았잖아. 며느리는 대학 교수고. 아유, 이번 명절에 나한테 용돈을 기백만 원씩 지어주는데 아주 귀찮아 죽겠어. 물론 친구로서 좋은 일에 축하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진짜 악질적인 목적은 단순히 자기 삶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기의 삐까뻔쩍한 포장지를 자랑하기 위해 반드시 듣고 있는 어르신의 뼈아픈 현실을 교묘하게 찌르고 후벼 파며 깎아내립니다. 아이고, 너희 집 둘째는 아직도 장가 못 가고 전세 산다며? 쯧쯧, 내 자식 남 부럽지 않게 키우는 게 부모 복인데 넌 참 고생이 많다. 우리 애들 밥만 따라가도 소원이 없겠네. 어르신들, 피가 거꾸로 솟고 주먹이 부르르 떨리지 않으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상대를 동등한 인격체나 다정한 친구로 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나이 들어 쪼그라든 자기의 초라한 자존감을 억지로 부풀리기 위해 아주 악질적이게도 만만한 어르신을 앞에 앉혀두고 우월감을 느끼려는 감정의 흡혈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2시간 밥을 먹고 나면 멀쩡했던 내 자식이 갑자기 한심해 보이고 평온했던 내 삶이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져서 며칠 밤을 잠 못 이루고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친구란 현재의 소박한 삶을 함께 웃으며 나누고 작은 빵 한 조각을 뜯어 먹어도 서로의 건강을 진심으로 염려해 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 내 불행을 교묘하게 깔아뭉개며 위안을 얻는 사람은 평생을 알았어도 철천지원수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유, 넌 그렇게 잘나서 좋겠다. 나는 밥 약속 있어서 먼저 간다. 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는 돌아보지 마십시오. 과거의 환상 속에 갇혀 남의 영혼을 갉아먹는 사람을 끊어내야 어르신의 현재가 빛이 납니다. 2번째로 내 정신 건강을 병들게 하는 가장 무섭고 전염성 강한 치명적인 독약 같은 존재. 만날 때마다 입만 열면 세상 모든 것이 불만투성이고 며느리 욕, 사위 욕, 나라 욕을 폭포수처럼 쏟아내며 시커먼 부정적인 기운을 내뿜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동네 슈퍼 주인이 인사를 안 하네 싸가지 없이. 우리 며느리는 아침에 밥도 안 차려주고 지 혼자 출근해 버렸어. 썩을 년. 요즘 젊은 것들은 다 이기적이고 싹수가 노랗다니까. 날씨는 왜 또 이따위로 우중충해 관절 쑤시게. 자리에 앉자마자 미간에 주름을 팍 잡고. 이런 푸념과 욕설을 쉬지 않고 랩하듯이 쏟아내는 분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처음 한두 번이야 아이고 속상했겠다. 참아라 하고 등을 토닥이며 맞장구를 쳐줄 수 있습니다. 친구니까 답답한 속을 풀어줄 수는 있지요. 하지만 만날 때마다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세상에 대한 원망과 남을 헐뜯는 뒷담화만 쏟아내는 사람은 질병 그 자체입니다. 이런 사람과 마주 앉아 있으면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뇌에는 거울 신경세포라는 것이 있어서 상대방이 내뿜는 끔찍하게 우울하고 신경질적인 감정을 내가 고스란히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게 됩니다. 시커먼 매연이 가득한 밀폐된 방에 앉아있는 것처럼 내 숨이 턱턱 막히고 가슴이 벌렁거리며 이유 없이 혈압이 쭉쭉 올라갑니다. 어르신들은 그 사람의 감정 쓰레기를 대신 치워주는 무료 쓰레기통이나 감정 노동자가 절대 아닙니다. 내 코가 쓱 자고 내 몸 하나 근사하기도. 벅찬 노년에 왜 남의 집안 싸움과 시커먼 원망의 짐을 어르신의 가슴에 무겁게 지고 끙끙 앓으셔야 합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남의 좋은 점은 절대 보지 못하고 세상이 다 자기한테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피해의식에 갇혀 있습니다. 어르신이 백날 위로해주고 밥을 사 먹여도 절대 고마워하지 않으며 나중에는 그 화살이 어르신에게 돌아와 뒤에서 어르신 욕을 하고 다닐 사람입니다. 미안한데 나 요즘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이 시커먼 먹구름 같은 사람을 내쫓아버려야 어르신의 마음속에 따뜻하고
눈부신 햇살이 비로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대망의 세 번째 비결이자 어르신들의 착한 마음씨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가장 얄밉고 악질적인 얌체 같은 인연. 평소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안부 전화 한 통 없다가 꼭 본인이 아쉽고 필요할 때만 불쑥 연락해서 무거운 짐을 덜컥 떠안기는 사람입니다. 명절에 잘 지내냐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 한 번 없던 동창이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도 다정하고 살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옵니다. 아이고 친구야, 잘 지냈어? 내가 요새 내 생각이 얼마나 났는지 모른다. 그러고는 안부 인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본색을 드러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막내 아들이 이번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돈이 좀 급하게 융통이 안 돼서 내가 옛날부터 정이 많았잖아. 300만 원만 좀 빌려주라. 이자 쳐서 갚을게. 혹은 내가 이번에 새로 보험회사에 들어갔는데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실적 하나만 올려주라. 응? 어르신들 이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약한 어르신들은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서 나를 찾아왔는데 야박하게 거절하면 천벌받지 하는 순진한 마음에 노후 자금으로 아껴둔 삼짓돈을 덜컥 빼서 빌려주거나 필요도 없는 비싼 보험을 덜렁 가입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을 받아 챙기는 그 순간부터 또다시 연락은 뚝 끊기고 나중에 어르신이 피눈물 흘리며 내 돈 갚으라고 전화하면 오히려 야, 내가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냐? 내가 떼먹을까봐 그래? 하며 적반하장으로 도둑놈 취급을 하며 화를 냅니다. 인간관계는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 즉 서로 주고받는 따뜻한 마음의 교류가 있어야 유지되는 것입니다. 평온하고 좋을 때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자기 인생의 시궁창에 빠졌을 때나 금전적으로 궁할 때만 나를 호구나 물주로 취급하며 징검다리 삼아 밟고 지나가려는 사람은 쓰레기보다 못한 인연입니다. 누군가 어르신을 이용하려 들 때 나도 살기 빠듯해서 못 도와준다. 미안하다라고 거절하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니고 매정한 짓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피 같은 재산과 내 귀한 자존감을 지켜내는 가장 현명하고 용기 있는 철통 방어입니다. 필요할 때만 단물 쪽 빨아먹고 버리는 기생충 같은 사람은 오늘 당장 전화번호를 스팸으로 차단해 버리는 것이 어르신의 남은 생을 평화롭게 지키는 유일한 정답입니다. 사랑하고 참으로 고개 숙여 깊이 사무치게 존경하는 우리 위대한 어르신들. 한평생 가난과 시련에 척박한 보릿고개를 묵묵히 넘으시면서 못 먹고 못 입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이웃과 김치 한 포기라도 나눠 먹으며 살아온 그 따뜻하고 거룩한 정 덕분에 이 각박한 세상이 이만큼이나 굴러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곱고 착한 심성을 이용하려 드는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정작 어르신의 가슴 속에는 수십 년 동안 시퍼런 멍이 들고 쓰라린 상처만 가득 남아 있으니 이를 지켜보는 제 가슴이 이토록 미어지는데 어르신 본인의 억울함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한평생 부대끼며 살았는데 늙어서 다 끊어내고 나면 내 주변에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난거. 나 혼자 쓸쓸하게 늙어 죽을까봐 겁이 난다. 어르신들, 제발 외로움에 대한 그 막연하고 캄캄한 두려움 때문에 가짜 인연에 매달리는 서글픈 짓은 오늘부로 이 순간부터 당장 싹 다 거두어 주십시오. 나를 병들게 하는 사람 100명이 내 주변에 바글바글한 것보다 내 방구석에 홀로 고요하게 앉아 평화롭게 숨 쉬는 고독이 1000배 만배 더 건강하고 찬란한 삶입니다. 어르신을 깎아내리고 집만 지우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치워버린 그 빈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훌륭한 사람인 어르신 나 자신을 채워 넣으십시오. 꽃구경을 가고 싶으면 그 피곤한 동창들을 부르지 말고 혼자 챙겨 입고 버스를 타고 나가 만개한 벚꽃 아래서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으십시오. 복지관에 가서 내 마음이 맞는 맑고 순수한 새 친구를 한 명만 사귀어도 어르신의 남은 100세 인생은 웃음꽃으로 만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깐깐하고 독하게 그리고 아주 눈물겹게 핏대를 세워 짚어드린 이기적의 썩은 인연 끊어내기 3대 수칙. 내 귀한 자존감을 짓밟고 우월감을 느끼려는 과거. 자랑꾼 가차없이 차단하기. 만날 때마다 시커먼 먹구름을 몰고 와 내 정신을 갉아먹는 불평불만투성이 무료 쓰레기통 역할 끝내기. 그리고 내 피같은 돈과 시간을 호구처럼 뜯어가는 필요할 때만 찾는 얌체에게 단호하게 거절하기. 이 세 가지만 오늘 밤부터 아주 철저하고 당당하게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이고 뻔뻔하게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악착같이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유, 전화가 오는데 안 받으려니 심장이 벌렁거리고 내가 나쁜 년, 나쁜 놈이 된 것 같아 가시방석이네 하고 아주 어색하고 가슴 졸여지실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남의 눈치 보고 비위 맞추며 살아온 수십 년. 묵은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하루아침에 싹 던져버리는 것이 어찌 마법처럼 쉽겠습니까? 하지만 어르신들, 단 한 달만 이를 꽉 깨물고 독하게 마음먹고 나를 괴롭히는 연락을 모조리 피하고 차단해 보십시오. 야, 진짜 신기하고 살맛이 나네. 나를 기죽이던 그 잘난 척하는 동창년 안 만나니까 밥맛이 이렇게 꿀맛이고 소화가 뻥뻥 잘 될 수가 없네. 불평하는 전화 안 받으니까. 내 하루가 깃털처럼 가볍고 마음속이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로워. 진작에 끊어버릴 걸 왜 그동안 미련하게 그 쓰레기들을 다 받아주고 살았나. 억울하네. 하며 방바닥을 치며 껄껄. 웃음이 터져 나오는 벅찬 해방감의 기적을 반드시 기필코 마주하시게 될 겁니다. 쓰레기를 버려야 내 방에 꽃향기가 퍼지는 법입니다. 제 길고 긴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무거운 감정 노동의 짐을 시원하게 확 벗겨드리고 당당하게 진짜 인간관계를 맺을 굳건한 희망을 드렸다면 방송이 끝나기 전에 절대 잊지 마시고 화면 바로 아래에 있는 붉은색 글씨의 구독 버튼과 엄지손가락이 척하고 다정하게 올라간 좋아요 버튼을 아주 힘차게 꼭 한번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넉넉하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다정하고 따뜻한 응원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다음에도 어르신들의 소중한 멘탈과 재산을 강철처럼 튼튼하게 지켜드릴 훌륭하고 귀한 팩트 심리 지혜를 즐겁게 밤새워 파헤치고 꼼꼼히 준비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보약이자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든든한 호랑이 기운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 혹은 아파트 단지 공원 벤치에 마실 나가셔서 주위를 한번 찬찬히 둘러보십시오. 아이고 어제 또 그 모임 나갔다가 돈 자랑하는 박 회장 얘기 듣고 열불이 터져서 밤새 잠을 못 잤네. 안 나갈 수도 없고 사람 미치겠다 하시며 진짜 마음을 끊어내는 지혜를 몰라 캄캄한 스트레스 속에 매일 억지 웃음을 짓고 계시는 소중하고 안타까운 10년지기 친구분들이나 동네 이웃들이 분명 참 많으실 겁니다. 제발 그분들에게도 억울하다고 방구석에서 가슴만 치지 말고 당장 이 영상 보고 내일부턴 그 인간 전화는 아예 무음으로 돌려버리라며 이 귀하고 뼈가 되는 비싼 정신과 상담보다 내 마음을 100배 더 시원하게 뚫어주는 기적의 인간관계 명언 영상을 스마트폰 카카오톡으로 꼭 눌러 꼭 전달하고 널리 공유해 주시길 간절히 두 손 모아 싹싹 빌며 부탁드립니다. 내가 진심으로 다정하게 친구의 멍든 마음을 걱정하며 툭 건넨 지혜로운 영상 하나가 끔찍한 감정. 쓰레기통의 늪에 고립되어 웃음을 싹 잃어버릴 뻔했던 누군가의 고달픈 노년 인생에 다시금 나를 꼿꼿하게 지켜내는 찬란하고 위대한 평안을 안겨주고 진정한 어른의 품격을 되찾아주는 아주 위대하고 훌륭한 생명의 구원줄이자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무거운 상처의 짐을 기꺼이 덜어주고 훌륭한 마음의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는 그 선한 맑은 마음씨가 오히려 어르신들의 남은 100세 인생을 더욱 당당하고 활기차고 존경받게 우뚝 세워 지켜줄 것입니다.